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풍수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5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어와 상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어 환한기대호, 환황거 무구, 환한기대호, 환황거 무구. 흩어짐에 크게 부르짖어 땀나는 듯이 하면 흩어짐에 왕이 거함이니 무구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왕거무구 정위야. 왕이 거함에 허물이 없는 것은 자리가 바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구호는 이렇게 강이 강자리 했으니까 바른 자리죠. 그리고 중정이죠. 근데 응은 없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명을 오위는 군이로서 군자의 지위로서 중정 발음인데 왕이 바른 자리에서 중도를 행하고 있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설명은 왕이 땀을 크게 흘리며 명령을 내린다. 즉 존귀한 자리로서 왕과 같은 지도자가 몸에서 땀을 발산하듯이 크고 성대한 호령을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땀을 흘리는 게 그 한환기대호, 땀을 흘리는 게 자신의 진 면목을 드러내는 것인데 열심히 일하면서 진땀을 흘리는 모습을 말하는데 이렇게 땀을 흘리는 주체와 환왕거의 주체가 동일한 사람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황태영 교수님은 이를 설명하시길 땀방울을 흩뿌리고 내가 크게 소리질러 왕의 거처를 흩어지게 하니 무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대호는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고 왕거, 환왕거의 왕거는 기존의 왕, 적폐, 기득권자, 오래된 적폐를 이야기해서 대호의 주체와 환왕거의 주체가 동일하지 않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럼 차후에 이제 이 효를 받았을 때 열심히 땀 흘리는 사람과 왕거의 주체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지점이 생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존의 구호에 대한 설명이고 이번엔 상구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환기혈, 거적출 무구. 흩어짐에 그 피를 버리니 두려운 곳에서 거적출 벗어난다 하니 무구 허물이 없다. 환기열 원해야. 환기혈은 회로움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본적으로 이 상구는 자기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상계의 끝이죠. 위가 막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즉 부당이고 상계 끝에 위가 막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혈은 피, 근심을 이야기합니다. 즉 피를 흘려서 근심 종양덩어리를 내보내니 우환을 제거하여서 두려움에 벗어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효를 받았을 때 혈이 이제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향후에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죠. 자, 여기가 그 상구에 대한 설명이고 구호와 상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한자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완기대호, 환왕거, 환한기대호, 한왕거 무구. 상활 왕거 무구 정위야. 큰 호령을 내려서 땀을 흘리게 하니 왕의 일가가 외국에 나감으로써 왕의 거처에서 흩어지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왕의 거처로부터 흩어짐으로써 왕이 거처에 허물이 없는 것은 올바른 바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면 환한기 대호의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 본계입니다. 이제 구호가 변하면은 산수몽이 되죠. 이 산수몽은 그 풍지간 목에서 왔죠. 그래서 처음에는 풍지간 위에서 손의 명령이 위에서 내리니까 큰 호령을 내리는 거죠. 위에서. 즉 풍지간
위에서 큰 호령이 손의 명령이 있으니 기대어 큰 명령을 내린다. 그 명령이 누구에게 가느냐? 여기 있는 고은의 백성에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리니 감의 기름, 땀이 흐르는 거죠. 즉 감의 기름진 것으로 적시니 마치 큰 호령에 땀이 피부를 적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환관, 두 강이 위에 있던 두 강이 흩어지니 땀이 흩어지는 것이다. 흩어지는 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한왕건은 여기에 본계가 있습니다. 본계가 있고 이제 변하면은 산수몽이 되죠. 지계가. 이 지계는 또 다른 모계인 지택임에서 왔죠. 그래서 여기에 지택임에서는 강이 두 개가 있는데 아래에 있는 게 근왕의 아들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막내가 1에서 6으로 올라가서 저 외국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외국으로 가서 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죠. 근데 중간에 있는 장남은 여기 있는 장남은 여전히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감의 궁에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 장남은 아래에서 안에 있으면서 감의 궁에 여전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해 보면은 임계 시절에 임계 시절에 두 양은 근왕의 아들이 4개에 함께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위하여서 아래 막내가 1로부터 6으로 가서 추위를 해서 외국에 나가서 간이 되니까 외국의 군주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하여 장남은 움직이지 않고 안에 있으면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감의 궁에 감의 궁에서 이렇게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왕거, 황은 분리된다. 왕의 거처에 둘이가 흩어지는데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무구는 최초에 여기에 그 지택임 여기에서 여기를 보면은 음이 강을 타고 있죠. 이렇게 음이. 근데 1이 6으로 가니까 상승을 하니까 허물이 없다. 무구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글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큰 호령을 내려서 땀을 흘리게 하니 왕의 일가가 외국을 가더라도 왕의 거처에서 흩어진다 하더라도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하이 왕의 거처로부터 흩어짐으로써 왕의 거처에 허물이 없는 것은 올바른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 다음에 상륙에 대한 한자를 보겠습니다. 환기혈 거적출 무구 상활 환기열 원해야 그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버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증상을 제거하여 내보내니 허물이 없을 것이다. 상활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냄으로써 해로운 질병을 멀리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환기혈 즉 그 어혈을 풀어버린다는 그 물상을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풍수한 본계가 여기 있죠. 이제 상구가 변하면은 이제 위에도 이제 중수, 밑에도 중수 습감이 되죠. 이 중수 습감은 최초의 풍지간에서 왔죠. 근데 여기에 상계인 4, 5, 6 지위가 있는데 여기 위에가 이렇게 딱딱한 강으로 딱딱하게 뭉쳐 있죠. 그래서 4, 5, 6은 감위입니다. 감위인데 이렇게 감위인데 딱딱하게 막혀져 있으니 고의 피부가 이제 피부로 피가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관계의 감위에 강의 자리에 강이 이렇게 있으니 고의 피부로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상하 모두 피가 통한다. 모두 상도 강이고 하도 감이니 이제 그 피가 통하니까 환기열 그 어혈이 풀린다 이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앞에도 이제 이 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상징성은 구체적인 효를 받아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거적출은 최초에 여기에 본계가 있죠. 본계가 상구가 변하면 중수습감이 되는데 이 중수습감은 지택임이라는 또 다른 모계로부터 이렇게 왔죠. 근데 최초의 하계는 이렇게
음이 강을 타고 있어서 두렵고 놀라운 마음이죠. 근데 추위를 이렇게 하면은 두려운 마음이 이렇게 물로서 흘려버리고 감의 통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거적추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려운 마음을 흘려버리고 하는 게 왜 궁극적으로 가능하냐? 최초의 본계의 모계에는 손의 약초, 풀이 있고 리의 정성이 있으니 이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본계의 물상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번에 이야기했지 파성의 원칙. 자, 다시 글을 보겠습니다. 임계 시절에는 지택이 지계의 모계 시절에는 태의 두렵고 놀라움, 음이 강을 타고 있으니 두렵고 놀라운 마음이 있는데 이게 1에서 5에서 추이를 하니까 태는 감의 수로서 물로서 두려운 마음을 흘려보내니 그리고 감의 마음이 통하니 이를 거적추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가능하냐? 감의 질병은 본계의 모계인 본계에서 손의 약초로 치료하는 것이니 병을 치료하는 괴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버리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증상을 제거하여 내보내니 결국 허물이 없는 것이 된다. 상활,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냄으로써 해로운 질병을 멀리 내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효로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구오와 상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한자가 적거나 작은 경우에는 조금 해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자가 길면은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우리는 배우는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하고 검토를 하는 게 하면서 계속 고민하고 이런 게 조금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59번째 풍수환에 대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60번째에 대해서 설명을